자, 조건 편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건 편집, 네, 문제지, 네, 1작업, 표서지 작성 및 값계산의 조건 부분은 미리 첫 번째 동그라미는 완성했어요. 첫 번째 조건, 모든 데이터 서식은 글꼴 굴림이 11, 정렬, 숫자 4개 오른쪽 정렬, 나머지 가운데 정렬.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넘어와서 제목 도형에 대한 부분. 네, 도형의 종류는 잘린 위쪽 모서리, 네, 양쪽 모서리 달린 사각형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대괄호 꾸러미로 묶인 부분은 2016 버전에 대한 조건이에요. 그냥 이제 사각형 잘린 위쪽 모서리는 이건 2021 버전 엑셀 2021 버전 명칭이 약간 틀린 게 있는 경우에 시험의 출제 기준 버전은 2021 버전으로 네, 설정되어 있다. 문제의 조건은. 근데 MS 오피스 2016으로 시험 보시는 분들은 명칭이 다른 경우에 대괄호 꾸러미로 표시할게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현재 2016으로 되어 있으니까 양쪽 모서리가 달린 사각형. 자, 출력 형태를 보고 요거요. 네, 출력 형태를 보면 요렇게 제목 도형이 요렇게 삽입되어 있어요. 요 크기 및 위치로. 크기 및 위치 요렇게 삽입되어 있으니까 네, 문제지를 보고 도형 삽입을 하겠는데, 도형 삽입은 네,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 사각형 섹션의 양쪽 모서리가 달린 사각형은 네 번째 거입니다. 요 이름이 틀린다는 거죠. 자, 네 번째 거 저희는 네, 사각형 네 번째 거 마우스 올려보면 양쪽 모서리가 달린 사각형 클릭. 마우스로요. 네, B1 위에서 이격관계 약간 있어요. 문제지 출력 형태처럼 한 요정도 위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끌어가지고 G상 꽉 차지 않고 오른쪽이 약간 떨어져 있어요. 밑에도 네, 표보다 약간 떨어져 있고 한 요정도 크기 위치로 삽입합니다. B1 위에서 약간 간격 떨어졌고, G3 네, 오른쪽에서도 약간 간격 떨어졌고, 밑에서도 네, 요렇게 크기 및 위치 문제지 출력 형태와 같게 삽입했고요. 그 다음에 해당 도형의 꼭요 그림자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네, 그림자는 옵셋 오른쪽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현 상태에서 도형 스타일 그룹의 도형 효과 이거 눌러요. 도형 효과 클릭. 그리고 그림자 바깥쪽 9개 중에 1개인데 이제 그 가장 빈도 높은 거는 한 80%가 네 번째 거 옵셋 오른쪽 무너지고요. 한 20% 빈도로 옵셋 아래쪽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경험한 거는 옵셋 오른쪽만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자, 옵셋 오른쪽 클릭. 도형 효과 그림자 바깥쪽 네 번째 거 옵셋 오른쪽. 그럼 오른쪽만 음영 처리 좀 약간 어둡게. 자, 내용 입력하라. 네, 그대로 타이핑 칩니다. 이 상태로 지역 특산물 판매 한 칸 띄고 현황 이렇게 직접 입력합니다. 입력한 후 네, 입력했고, 그 다음에 다음 서식 적용이 이 서식에 대한 5가지 요구 조건 불변이에요. 글꼴 굴림에 24포인트에 검정에 굵게 채우기 노랑. 연습량이 충분하시면 이 문제 안 보고 그냥 이거 설정도 하세요. 왜? 똑같이 나오니까. 자, 도형에 입력된 글자에 대해서 글꼴 설정을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도형의 테두리를 선택하세요. 도형 테두리를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면 도형 테두리가 실선으로 이렇게 실선으로 바뀝니다. 홈 탭으로 가서 글꼴 그룹에 글꼴의 서체 맑은 고디 본문 클릭 굴림으로 수정하세요. 굴림. 탭키 누르면 해당 크기 입력란으로 그냥 딱 이동되거든요. 네, 굴림으로 설정되고 탭키를 누르면 크기 입력란에 입력값이 선택된 상태로 이동되니까 여기다 24하고 엔터키. 굴림에 24 설정됐고요. 그 다음에 글꼴 색깔 검정, 가밑줄 빨강 요 펼치 버튼, 가밑줄 빨강에 펼치 버튼 눌러서 테마색의 두 번째 거. 네, 검정 심표 텍스트 1 이거 선택하면 글자 색깔 검정. 그리고 굵게 네, 글꼴 서체 바로 밑에 가 진하게 된 거 요거 굵게 요거 눌러주면 되고 굵게. 그 다음에 채우기 노랑은 요 깡통 채우기 펼치 버튼 눌러서 표준색의 네 번째 거 표준색의 네 번째 거 누르면 노랑. 이렇게 문제 조건은 요렇게 5가지인데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이 도형 안에 글자의 정렬이 가로, 세로, 가운데 돼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맞춤 그룹에 요게 세로 가운데, 요게 가로 가운데 이 두 개를 눌러줘요.
두 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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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네, 도형 안에 글자의 수평 가운데 수직 가운데까지 해줘야 돼요. 출력 형태와 같게. 되셨어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네, 그러면 조건 네, 두 번째까지 끝났고, 그 다음 세 번째 조건은 고정입니다. 꼭입니다. 반드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MESL의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게 하고 원본 치워라. 안 바뀌어요. 네, 출력 형태의 결제란 확인 담당 대리 이사 이 부분인데 MESL이니까 저희는 이쪽 이 작업 시트에서 할 텐데, 혹시 이게 선택이 해제가 되지 않은 상태로 넘어가서 내용 입력하면 입력이 안 돼요. 여기 입력돼 버려요. 도형 안에.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거를 해제합니다. 도형 제목 선택을 해제하고 이 작업에 C2부터 F366 네, 입력하는 걸로 할게요. C2셀 확인 입력할게요. 확인 오른쪽 방향키, 담당 오른쪽 방향키, 대리 오른쪽 방향키, 이사 오른쪽 방향키 또는 엔터키 해서 네, C2부터 F266의 확인 담당 대리 이사 문제지의 요구사항에 맞게 결제에 네, 관련된 문구 입력했고, 자, 결제란의 범위 영역인 C2부터 F366을 블록 잡은 다음에 테두리하고 가운데 맞춤 설정할게요. 네, 블록 잡은 다음에 테두리 설정할게요. 모든 테두리로 하겠습니다. 글꼴 펼침 버튼 눌러서 나타난 목록 중에 모든 테두리 클릭, 그리고 수평 가운데 맞춤할게요. 맞춤 그룹에서 수평 요거요. 가운데 맞춤 요거 눌러줄게요. 네, 수평 가운데 맞춤 이렇게 눌러주고, 꼭 여기 확인 또는 결제 네, 이 문구가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합쳐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요. 네, C2부터 C366을 마우스로 블록 잡은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줄게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거 눌러주겠습니다. 네, 눌러주면 요렇게 합쳐졌고요. 그 다음에 인자가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명령 아이콘 기준으로 왼쪽으로 한 칸, 두 칸, 위쪽 한 칸에 있는 가나 대각선 화살표, 이게 방향입니다. 네, 가나 대각선 화살표 요걸 딱 눌러서 네, 방향 종류 중에 세로 쓰기 세 번째 거 선택하세요. 세 번째 거 세로 쓰기 선택하면 이렇게 밑으로 인 요렇게 그냥 공식처럼 익히세요. 네, 문구만 틀리지 모양 자체가 고정이기 때문에 프리 절차적인 부분 자체를 이렇게 단계별로 연습하시면 네,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열너비와 행높이 조절할 텐데, 열너비 요거 4, 담당 대리 이사 부분은 7.5,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줄은 17.5, 그 다음에 요 사인 또는 도장 찍는 부분은 40, 요 크기 추천드리는 크기로 네, 설정을 할게요. C 클릭 머리글 C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선택 4 네, 8.38 되어 있는데 4 입력 엔터키 또는 확인 버튼 클릭 4. 그 다음에 DEF 3개를 연속 블록 잡습니다. DEF 3개를 연속 범위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7.5 추천드립니다. 네, 7.5 확인. 이행 이 머리글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높이 네, 17.5 무난한 숫자 값이라서 17.5 이렇게. 아까 여기 DEF가 7.5였어요. 7.5에 10만 붙인다. 17.5 네. 그 다음에 삼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높이 아까 확인이 4였어요. 4였는데 요 높이는 40 네, 40 이렇게 확인 해서 요 모양 만드시면 돼요. 네, 4 7.5 17.5 고민하지 마시고 추천드리는 이 숫자 값으로 네, 열너비 및 행높이 설정하시면 무난합니다. 이렇게 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결제란 작성 범위를 블록 잡은 다음에 그림으로 복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역을 블록 지정한 다음에 자, 홈 탭에 클립보드에 있는 가위 밑에 요게 복사인데 복사의 펼침 버튼을 눌러서
복사가 아닌 그림으로 복사를 선택합니다. 홈 탭에 클립보드에 있는 가위 밑에 펼침 버튼,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그림으로 복사를 선택합니다. 선택하면 이렇게 그림으로 복사라고 하는 대화 상자 실행되는데, 기본 선택값 유지,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림 그냥 유지하고 확인만 누르세요. 확인. 그러면 이미지로 복사가 됐어요. 얘를 1작업 시트로 가서 H1셀 선택하고 붙여넣기 합니다.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 네, 이렇게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붙여넣기 옵션에 요 아이콘 클릭해서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 붙여넣기 되어진 해당 이 결제란 끝라인, 우선 오른쪽 끝라인을 맞추세요. 위아래 하고 이렇게 JK 경계선에다가 여기 문제지에 JK 경계선에다가 여기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좌측 라인은 지금 문제지에 보면 GH 요선에 맞추는 걸로 있어요. 여기. 네, 그러니까 이걸 키워야 되는데 그림이라서 얘 클릭하면 조절점이 보입니다. 요 왼쪽에 있는 조절점을 이 GH 경계선까지 마우스로 끌어요. 끌어가지고 크기를 키워요. 이렇게 경계선의 굵기가 굵어진 것처럼 보인다? 괜찮습니다. 그냥 두셔도 되고요. 네, 화면상에서만 그렇고요. 인쇄할 때 이게 굵게 인쇄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자, 원본 지워라 라는 요구 조건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했던 이 작업 시트로 찾아가서 열lov에 조절했던 범위가 C열부터 F열이기 때문에 C열부터 F열까지 4개 열을 블록 잡고 마우스 오른쪽부터 삭제. 이렇게 싹 지워졌어요. 또 행높이 조절했던 행, 2행, 3행, 2행, 3행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부터 삭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싹 지워집니다. 네. 원본 지워. 꼭 그렇게 물어지니까 문제 조건 불변입니다. 네, 요렇게 해서 결제란까지 끝났어요. 되셨어요? 자, 조건 세 번째, 네, 결제란까지 끝났고, 네 번째 요구 조건 고정이에요. 하나도 안 틀려요. 요거도 하나도 안 틀려요. 네, B4부터 J4와 G14와 I14 조항으로 채워. 네, 똑같이 나옵니다. 출력 형태, 네, B4부터 J4는 표 머리글 영역이고요. G14와 I14는 요 상품명하고 단가 여기, 네, 똑같은 주황색 채워라. 첫 번째 표 머리글 영역 블록 잡아보도록 할게요. 네, B4부터 J4까지 마우스로 이렇게 쭉 끌고 선택했고, 그 다음 떨어져 있는 범위를 같은 색깔 채울 거니까 같이 선택하는 거는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마우스로 요거 클릭 이렇게 하면, 네, 떨어져 있는 범위이지만 같이 선택이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면 같이 선택됐고요. 최우위색 주황은, 네, 불변입니다. 홈 탭에 글꼴의 깡통 펼침 버튼 눌러서 나타난 표준색 세 번째. 다른 색깔 요구 안 해요. 주황만 요구합니다. 꼭입니다. 주황. 요렇게, 네. 해서 네 번째, 네, 조건 편집 끝났고요. 네 번째 조건 편집 해당 범위 영역에 주황 채워 됐고, 자, 다섯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14셀에 대한 유효성 검사 반드시 요구됩니다. 네, 유효성 검사 이용하여 H14셀에 강좌명 C5부터 C12 영역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네요. 네, 요 취남을, 네, 입력되어 있지만 제가 입력 안 해도 된다. 네, 나중에 여기 데이터 유효성 설정할 거다. 네, 할게요. H14셀 선택합니다. H14셀 선택하고 데이터 탭 선택합니다. 데이터 탭에 데이터 유효성은 데이터 도구 그룹에 여기 있죠. 네, 데이터 유효성 검사 여기 있어요. 이거 클릭합니다.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에 있는 데이터 유효성. 자, 그러면 데이터 유효성 대화 상자 실행되어지고요. 네, 절차, 네, 불변입니다. 설정의 제한 대상을 목록값, 모든 값 되어 있는데 펼치 버튼 눌러서, 네, 리스트 중에 목록, 네, 네 번째 거 목록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원본 입력란 클릭. 원본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 있어요. C5부터 C12 연속 범위 요구하니까 원본 입력란 클릭 마우스로요. 마우스로 C5 여기서부터 취나물부터 저기 C12 찰옥수수까지 블록 잡으면 해당 참조 범위 영역이 자동으로 절대 참조 주소로 입력이 되어져요. 네, 그대로 두시고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바꿨고 원본 입력란 클릭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 영역을 마우스로 블록 지정. 확인 클릭
화면 옆에 펼침 버튼 생겼습니다. 요 펼침 버튼을 누르면 C5부터 C12 목록 8개가 딱 떠요. 이 중에서 문제지에 표시되어지는 상품은 첫 번째 거 취나물이니까 취나물 선택해서 표시되게끔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반드시 나와요. 틀린 거는 요 범위만 뭐 B5부터 B12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C5에서 C12 또는 D5에서 D12 그 세 개 중에 하나 정도 나오고 문구 하나 안 틀리고 요렇게 똑같습니다. 되셨어요? 여섯 번째로 넘어가서 네, 셀 서식 E5에서부터 E12 영역에 대해서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들의 원을 표시시키고 198 심표 000 명처럼 네, 보이도록 할게요. 문제 조과는 범위 영역 E5부터 E12 영역 E5부터 E12 영역을 블록 지정했습니다. 블록 지정 단가 입력된 범위 영역 네, E5에서부터 E12 자 범위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요.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바로와의 메뉴에서 밑에서 다섯 번째 셀 서식을 선택합니다. 셀 서식 선택 셀 서식 대화 상자 실행되면 아까 저희가 X 대화 사전 처리하면서 테두리 탭 선택되어 있는데 표시 형식 탭으로 바꿔요. 네, 표시 형식 탭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범주 목록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사용자 지정을 클릭합니다. 표시 형식 탭 마지막 범주 사용자 지정 자 출력 형태 요 조건 살펴보게 되면 셀 서식 이용해 숫자 뒤에 원 표시하는데 이렇게 198 심표 000 명 문제가 잘못됐네. 출력 이게 단가니까 원이 맞겠죠? 이 문제가 명으로 돼 있네. 예시가 잘못됐네. 원 그죠? 원 그죠? 숫자 뒤에 원을 표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원. 네. 자, 사용자 지정에서 네. 우선 첨단의 심표 적용은 형식 목록의 네 번째 거. 샵 심표 샵0 샵 심표 샵0 선택하시고 그다음 형식 입력란 샵 심표 샵0 D를 클릭한 다음에 상따옴표 원 상따옴표 닫기 이렇게 해서 보기 네. 198 심표 0001 단가니까 원이 맞겠죠. 명이 아니라 네, 문제가 잘못된 것 같아. 샵 심표 샵0 상따옴표 1 상따옴표 닫기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클릭 이렇게 198,000원 이렇게 됐죠? 자 마지막 일곱 번째 동그라미에 점수 주는 문제 네, 해당 네, 이름 정의 네, 점수 주는 문제 G5부터 G12 영역 마우스로 블록 잡으세요. G5부터 여기 네, 전월 판매량 입력된 범위 8개 셀 네, G5부터 G12까지 블록 잡았고 그 다음에 이름 상자 요 이름 상자를 보면 첫 번째 셀 G5가 표시되어져 있는데 요걸 문제 주관은 이 이름으로 수정하고 엔터키 누르세요. 요 이름 상자를 클릭해서 G5가 선택되거든요. 직접 입력합니다. 전월 판매량 엔터키를 꼭 눌러야 이게 이름 정의가 완료돼요. 그래서 완료된 이름은 요 펼침 버튼 요거 딱 누르면 목록에서 딱 떠야 돼요. 이렇게 목록이 딱 떠야 돼요. 네. 다른 걸 선택하더라도 요 펼침 버튼 눌렀을 때 목록이 딱 떠야 돼요. 전월 판매량이라는 게 이름 정의가 되어졌다면 네. 그리고 요 전월 판매량을 딱 선택하면 그 범위가 딱 선택돼요. 이렇게. 아무 셀이나 선택 이렇게 하면 그 셀 주소가 표시가 되어지는데 요 펼치 버튼 누르면 정의된 이름 목록 뜨고 이 이름을 선택을 하면 그 이름으로 선택된 범위 영역이 딱 선택이 되게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월 판매량 이름 정의까지 완성이 되어졌고요. 문제 출력 형태 문제의 요구사항은 조건 부분은 끝났지만 출력 형태를 보면 네, 결제란 부분에 보면 이렇게 뒷배경 선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기 탭에서 요 눈금선을 해제합니다. 이 눈금선을 체크박스 해제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저장 누르시면 조건 편집까지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네.